안녕하세요. 미세먼지 먹고도 잘 사는 법의 저자 한의학 박사 이준우입니다. 오늘은 건강하게 또 확실하게 살 빼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방법은 무조건 굶으면서 견디는 법이 아니고 식사 습관을 바꿔서 유지만 하면 정상 몸무게로 빠지게 되는 방법입니다. 건강을 고려하면 몸무게보다는 허리둘레를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천천히 빠지는 체중에는 허리둘레도 장사 없습니다. 이때 말하는 정상 몸무게란 평균 비만도처럼 나이와 키에 따른 일률적인 몸무게가 아니고 두 가지를 생각을 더 해야 합니다. 팔다리가 짧은 사람들은 팔다리가 긴 사람과는 똑같은 비만도를 쓰면 안 됩니다. 즉 자기 체형에 맞는 정상 몸무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팔다리가 짧은 사람들은 비만도가 좀 높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한다면은 타고나거나 운동량이 너무 많아서 근육량이 너무 많은 사람도 비만도는 높게 나오지만 실제로는 살이 찐 것은 아닙니다. 다만 먹는 양약이 있는 분들은 의사와 의논을 하면서 해야 합니다. 특히 당뇨, 담음병, 대사성 질환, 내분비 질환이나 신장 질환, 그리고 심장 질환 등 전신에 미치는 영향이 큰 질환들은 신체의 변화가 복용하고 있는 약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이어트 중에 나타나는 변화를 의사와 의논을 하여 대처를 하면서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 염색체 이상이나 뇌의 포만 중추의 병변 같은 거나 아니면 내분비 질환 등으로 인한 비만은 따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 범위의 비만은 비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또 약에 따라 탄수화물이나 지질의 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약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스테로이드나 고지혈증 약인 스타틴 종류나 갑상선 호르몬 등이 있습니다. 이 약물의 효과로 인해서 다이어트 기간이 길어지거나 효과가 없을 수 있거나 또 공복감이 생각보다 많이 나타나거나 혹은 지금은 적당한 약물의 양이 나중에는 과다해져서 오는 부작용 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체크를 해보는 것도 역시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약을 먹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그냥 하면 됩니다. 사실 식습관을 개선을 하게 되면 과식으로 인한 질환도 상당하기 때문에 몸에 긍정적인 변화가 거의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이어트법은 식습관을 길들여서 체지방을 꺼내 쓰도록 만드는 방법인데 알고 보면 굉장히 간단하고 쉽지만 실행은 쉽지가 않습니다. 의지력에 자신이 없는 사람은 우선 준비할 것이 핏이 나는 멋진 옷이나 줄이고자 하는 치수의 옷을 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비쌀수록 좋겠지요. 이렇게 하면 점점 몸매가 옷에 가까워지는 재미를 줍니다. 또 하나 핸드폰에다 매일 먹는 식사를 적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은 식사 때마다 경각심을 줄 수가 있으며 이것이 식습관 변화의 길잡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험상 사진 정도 이렇게 찍어 가지고 식단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그만큼 본인이 글로 적어도 쓸 정도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위에 광고를 해야 합니다. 다이어트를 한다고. 그러면 주변의 지인들이 도움을 줍니다. 약 올리면서요. 알고 보면 다들 왼수들이지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많으실수록 행복하신 분입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되면 일단 몸에 신호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우선 기본으로 3일을 굶습니다. 이것은 주변에 대하여 선전포고의 의미도 있고 또 어제와는 다른 식생활을 한다는 의미도 있는데 왜 3일을 굶어야 되는가 좋은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주변과 정신과 몸에 충격을 주는 의미라고 정도 생각하는 것이 아마 좋을 듯 합니다. 뭐 많이 힘들면 안 해도 되지만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해본 경험으로는 이 기간을 겪은 사람과 겪지 않은 사람은 진행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일 동안에
기본적으로 1.5kg에서 많이 빠지면 3kg까지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3일 동안에 입이 많이 마르거나 입냄새가 많이 나는 사람은 녹차 같은 것을 마시는 것도 권합니다만, 다만 피부가 희고 많이 물렁한 사람들은 녹차 등도 많이 마시면 안 됩니다. 그야말로 조금 입을 축이는 정도가 좋으며,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런 분들은 의외로 굶는 것도 잘 견딥니다.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도 보통은 배고픈지 배부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이 단식을 하다 보면은 보통은 가장 힘든 날이 2일째입니다. 3일이 되면 좀 견딜만 합니다. 조금 나른한 정도이지요. 일단 3일을 버텼으면 그 다음 단계로는 식사를 아침, 점심을 먹는데 간이 강한 것은 드시면 안 됩니다. 배가 아주 고픈 상태라 웬만큼 맛이 없어도 먹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열량이 떨어지는 것을 많이 먹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도 크게 도움은 안 됩니다. 어차피 많이 먹으면 소용없습니다. 이 기간에 위장의 크기와 식습관을 잡아둬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엄청나게 천천히 드셔야 합니다. 밥 한 숟갈 떠놓고 30분에서 50분 정도 씹으면서 천천히 드셔야 합니다. 식사량은 평소 먹는 양의 반 정도를 먹는 것이 좋은데, 일단 밥을 정량을 퍼서 올려놓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지그시 쳐다봅니다. 그러다가 반은 덜어내고 천천히 이제 그 나머지 반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숟가락을 안 쓰고 젓가락으로 밥알을 세면서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때부터 일주일간은 배고픈 것에 익숙해지는 시간입니다. 이 기간이 몸에 있는 지방을 써먹을 수 있게 상태가 전환이 되는 시기인데, 보통 식사를 하게 되면 먹은 당이나 탄수화물은 지방으로 우선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저장이 되면 꺼내 쓰기가 쉽지 않게 되는데, 이때 식사의 습관에 따라 몸에 지방이 저장이 되는 것을 줄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몸의 저장 지방을 오히려 꺼내 쓰게 할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이 시기의 식사 방법이 사실은 이 다이어트 방법의 핵심입니다. 이 일주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주일입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현기증이나 몸이 나른하거나 쥐가 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것은 저장지방을 꺼내 쓰려는 신호이기 때문에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체중 감소에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석식을 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기간은 좀 줄어듭니다. 배를 16시간 정도 비워두면 체지방을 에너지로 전환하는데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더 괴롭지요. 다만 생활을 하면서 또 저녁을 먹지 않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사실 미안할 따름입니다. 이런 방법이. 그리고 심한 운동은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짧은 기간에 많은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하는 젊은 사람들의 경우 근력 운동과 다이어트를 병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뒤따라오는 요요를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력 운동으로는 근육량이 늘게 되면 근육으로 가는 혈관들 역시 발달하게 되고, 그래 되면 지방의 저장 역시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걷는 운동이나 가벼운 운동은 꼭 해야 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장의 움직임도 줄어들어 변비나 복통이 생길 수 있으며, 또 몸에 필요한 기본적인 근육도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물도 따뜻한 물이 좋은데 입에서 냄새가 날 정도가 아니라면 가능하면 적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몸도 좀 견딜만 하고 고통스러운 것도 별로 없습니다. 이 이후는 습관만 잘 유지하면 그 이후부터는 시간 문제입니다. 이때부터는 식사를 하실 때 배부른 감각을 놓치면 안 됩니다. 배불러오면 무조건 숟가락을 놓아야 합니다. 한 달 정도만 잘 참으면 됩니다. 이 시기에는 절대적으로 또 간이 담담하게 드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마구 드시게 되면은 배부른 감각을
훨씬 넘어가면서 과식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목표 체중에 도달하면 좀 느슨하게 하셔도 되는데 천천히 드시는 것은 유지를 꼭 하셔야 합니다. 이 천천히 드시는 것만 유지를 한다면 배부르게 드시고 싶어도 배가 일찍 불러져서 많이 먹지 못합니다. 쉬운 방법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저도 같이 해볼 생각이니 앞으로 변하는 모습을 같이 나누면서 다들 좋은 성과가 있기를 빕니다. 저는 허리둘레를 30인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4인치는 줄여야 하지요. 감사합니다.